자, 이제 기하학 얘기를 할 거야. 기하학.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하학. 말이 어려워 보여서 기하학이지,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도형 얘기야, 도형. 자, 이 페이지 보면은, 기하학에 대하여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적어놓은 게 있어. 이것을 왜 알아두면 좋으냐? 내가 왜 이것을 배우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편리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자, 이 페이지. 자, 기하학은 말이야. 거기 이 페이지죠? 아니잖아. 자, 기하학은 최초에 여기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로 적어놨지만은 저기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야. 오히려 대수학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먼저 일어났어. 왜냐면은 땅의 면적을 알아야지 그거에 대해서 뭐 세금을 매긴다든가, 거기서 나오는 양의 뭐 얼마만큼을 뭐 세금을 내라, 아니면은 나중에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다시 없어지는 과정 중에서 길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원래 면적들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들을 고안해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하학의 시초야.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기하학들을 완전 집대성을 했어. 집대성.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이 있고, 지금 실제로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기하학의 대부분 기초는 다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기하학은 뭐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해요. 자, 유클리드 기하학은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그냥 도형 그 자체로 생각하는 거야. 이를테면은 삼각형 그리라면 삼각형이에요. 요렇게. 그냥 그저 요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세모 모양 가지고 생각을 해라. 자, 이거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되는 것을 해석 기하학이라고 그러는데, 해석 기하학은 얘를 이렇게 놓지 않고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 요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야? 자, 이 점의 위치를 알 수 있겠지?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만나는 점, 연립방정식의 해잖아. 마찬가지, 이 점도 알 수가 있고, 이 점도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유클리드 기하학, 그냥 도형 그 자체로 보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배우게 될 것이고, 고등학교부터는 해석 기하학으로 완전히 전환돼가지고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해석 기하학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거든.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그때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설명해준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알겠지? 자, 이건 사실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사실 배우지 않아. 여기 보면 용어에 정의해가지고 정의, 공리, 증명, 정리 이렇게 내가 써놓기는 써놨는데, 일단 여기서 좀 중요한 건 공리야. 공리. 여기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공리. 자, 공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증명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너무나 명백한 것을 우리는 그냥 공리라고 불러. 자, 여기 뒤에 보면은 일단 유클리드 같은 경우는 기하학 원론에서 총 10가지 공리를 제시를 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유클리드의 공리 중에 1번부터 5번까지를 내가 정리를 해놨거든. 한번 봅시다. 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자, 봅시다. 두 점은 유일한 한 직선을 경정한다. 이 결정한다. 선생님이 못하는 거야. 결정한 거야. 봐봐. 첫 번째 봅시다. 어떤 점이 있고 어떤 한 점이 있어. 그치? 이 점은 유일한 한 직선을 결정한다. 이 직선과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지. 그치? 요거 하나 말고 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증명하지 않고도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길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명 없이 그대로 정리, 이거 증명된 것처럼 사용을 하겠다.
이게 바로 공리야. 두 번째 봅시다. 직선은 양쪽 방향으로 무한정 확정된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것은 우리는 선분이라고 불러. 여기 점 A라고 좀 이따 배울 거야. 바로 A랑 B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연결한 이 직선을 우리는 선분이라고 부르고 직선 AB라고 했을 때는 직선 B 방향으로 A 방향으로 무한히 한정되어 있는 선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불러. 세 번째. 한 원은 임의에 주어진 중심과 반지름, 주어진 반지름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지? 자, 모든 직각은 동일하다. 이렇게 만났을 때 요 직각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요 직각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요 직각이나 다 크기가 동일하다 그 얘기야. 이게 봐봐. 이 말같지도 않은 걸 갖고 이게 뭐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수학은 말이야 이렇게 엄밀한 것을 좋아해. 엄밀하게 딱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수학이라고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 하나하나조차도 다 이렇게 완벽하게 증명이 된 상태로밖에 사용을 안 하게 돼 있어. 자, 봅시다. 맨 마지막. 이 5번은 조금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를 설명해 줄게. 자, 한 직선이 있어. 한 직선이 이렇게 쭉 있어. 직선이라 하면 좌우로 무한히 연결되어 있는 게 직선이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가 있어. 요 점이 있는 상태야. 자, 이 P와 L이 만드는 평면은 아직까지 너희들이 어려우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 직선도 이 칠판 위에 있고 이 점도 이 칠판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P를 L을 P야. 이 P를 지나고 L과 만나지 않는 직선이 딱 하나 존재한다. 자, P를 지나는데 만약에 이런 직선이라고 해보자. L과 만나겠지. 그치? P를 지나는데 아무리 뭐 어떤 직선이라도 보면 얘랑 만나는데 유일하게 얘랑 완전히 안 만나는 직선이 딱 하나 있지. 이렇게 우린 이걸 뭐라고 하니? 평행하다고 그랬지. 그래, 평행하다는 정의가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어렵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평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 증명을 해놓은 거야. 자, 저 공리로 우리가 말들 해놓은 거야. 이런 공리들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증명을 해나갈 거야. 증명. 그래서 이 공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증명이 정확히 딱 됐잖아. 그래서 그것을 공식처럼 사용하면 우린 그걸 정리라고 그래.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야.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이런 공리들로 증명을 딱 해놨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거의 공리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정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씩 평행사변형이라든가 정삼각형 이런 것들의 정의를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런 것들 얘기할 때 정의가 있고 그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 성질들이 있거든. 어떤 정의라는 게 존재하고 그거에 따른 성질들이 나온다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정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그렇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세 각의 길이가 같다가 아니야. 세 변의 길이가 같다가 정삼각형의 정이야. 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자, 이러한 정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성질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세 각이 같고 60도이다. 이런 것들은 성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면은 정의 내지는 정리가 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은 이제 또 증명이 돼가는 것들이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서는 기하학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 뭐가 정의야? 딱 정의가 뭐야? 평행사변형 하면 그게 정의가 뭐야? 왜 평행사변형이야? 그리고 그 평행사변형의 그러한 어떤 그 내용 때문에 도대체 이 평행사변형은 어떠한 성질들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지금부터 좀 필요할 거야. 물론 1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어.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아마도 이제 2학년 2학기 과정, 2학년 2학기 과정이 도형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 지금 작년 같은까지만 교과과정 개정되기 전까지만 3학년이 중요했는데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가 2학년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2학년 정리가 되게 2학년에
그 기하학이 되게 중요해졌어. 그러니까 2학년 때 됐을 때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거 정리가 뭐다, 정의가 뭐다, 성질이 뭐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공리가 뭐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은 공부를 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지금 이제부터 배울 게 이제 기본 도형과 작도 해가지고 이제 기본 도형들을 배우게 될 텐데, 자, 딱 보면은 야 이거 뭐야 싶을 정도로 이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쉽다고. 그럼 공부를 해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냐? 기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해요. 명확하게. 자, 일단 점, 선, 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쓰진 않았어. 왜냐하면 이게 좀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전에 너희들 아마 무리수와 실수할 때, 루트 배울 때 분명히 아마 얘기를 했을 거야. 점이 뭐야? 선이 뭐야? 면이 뭐야? 이런 것들. 혹시 기억나? 자, 우리 점, 선, 면의 정의에 대해서 보자. 점선면은 일단 봐봐. 점은 정의가 그래. 정의. 여기 보면 정의. 점이란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이거야. 점은 어떤 위치를 표시를 할 수 있지만 그 점이 공간을 점유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어려워. 자, 내가 점을 딱 찍었어. 점을 찍음으로 해가지고 이 점은 분명히 어떤 위치를 표시할 수 있지. 이 점이다. 이 위치를 표시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점은 면적을 갖지 않는다는 거야.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다. 면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봐봐. 잘 보면은 막 확대를 해보면은 얘도 조금만의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잖아. 가지고 있잖아 지금. 이 어떤 이 칠판 안에서 이 점은 분명히 얘는 면적을 가지고 있어. 조그맣지만. 그치? 그런데 정의에 따라서는 얘는 면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점을 실제로 그릴 수가 없어. 그냥 점은 그냥 그 점 자체야. 그럼 봐봐. 이 점이 옆에 하나 점이 하나 또 있다고 치자. 그리고 옆에 하나 점이 딱 있다고 치자. 이 점이 있을 때 과연 길이가 될까? 점이 많아지면? 왜? 면적을 가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면적을 가지지 않는 것들이 계속 모여봐야 면적이 생기겠어? 길이는 늘면 길이는 봐봐. 이쪽으로의 한쪽 방향으로의 어떤 면적을 갖는 거잖아. 그 어떤 뭐라고 팩터 파라미터라고 해야 되나? 너희들한테 좀 말하기 어렵지만 면적을 가지지 않는 게 제로야. 제로가 0개가 계속 모아봐야 0이잖아. 그런데 이게 옆으로 막 하면 길이가 생긴다는 개념은 뭘까요 도대체? 이게 바로 무한대의 개념이야. 무한대의 개념. 자, 이 점이 있잖아. 진짜 유한계, 뭐 100억 개, 1000억 개가 있어도 상관없어. 걔네들은 선이 될 수가 없어. 유한계가 있으면. 정해져 있는 뭐 1경, 5경, 100경 상관없어. 아무리 많아도 선이 안 돼. 하지만 얘가 무한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점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무한대계가 되면 드디어 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선이 있잖아. 조그만 요 정도의 선이라도 이 아래는 점이 몇 개가 있는 거야? 무한개가 있는 거야. 선이 요만큼만 있어도 얘는 무한개의 점이 있는 거야. 직선처럼 양옆으로 무한점 길어지는 직선도 점은 무한개가 있는 거야. 어차피 다 무한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3학년 때 수직선 배우면서 여기 0이 있고 여기 1, 여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은 이 점들의 집합이 뭐다? 실수의 집합이라고 했잖아. 실수의 집합이고 어떤 무리수와 어떤 무리수 사이에는 어떤 몇 개의 무리수가 있다? 무한 개의 무리수가 있다. 어떤 유리수와 어떤 유리수 사이에는 몇 개의 유리수가 있다? 무한 개의 유리수가 있다. 배웠던 거야 이게. 이게 바로 무한대의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 이런 수직선이라든가 좌표평면 얘는 뭐야? 여기도 무한개의 점이 있고 여기도 무한개의 점이 있는 그런 평면이 되는 거지. 그지? 네. 자 봅시다. 자, 점은 바로 요거고 선이 바로 요거야. 무한대개의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야.
이 선들이 이제는 모여가지고 옆으로 쌓여 층층이 막 쌓여서 아무리 몇 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유한계가 쌓여도 어쨌든 면적은 안 돼. 하지만 얘가 무한계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면이 된다.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야. 면들이 모이면 뭐가 되겠어? 공간. 입체가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 생각하면 점, 선, 면, 이 면들이 옆으로 모여가지고 공간. 자, 이런 게 되고 얘는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지. 그치? 이게 바로 차원의 개념이기도 해. 그러니까 점선 면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 점들이 모여가지고 선이 됩니다. 선들이 쌓여가지고 면이 됩니다. 근데 몇 개가 쌓여서요? 무한대개가 쌓여서. 자, 여기로 넘어갈 때 무한대개가 필요하고 선에서 넘어갈 때도 무한대개의 선들이 필요하게 된다 이거야. 이게 바로 점선면의 기본적인 정의야. 자,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느냐? 아직은 몰라도 돼요. 사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너희들 맨날 나오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거 요거. 무기수와 무리수 사이에 도대체 몇 개의 무리수가 있을 것인가? 무한대개, 무한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을 하지. 자, 그래서 이 점선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점, 교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봅시다. 자, 교점은 두 선이나 선과 면이 만나면 생기는 게 점이야. 자,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있는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우리는 이 점이 생기겠지. 얘를 우리는 교점이라고 불러. 그리고 어떤 평면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이 평면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평면을 관통하는 이런 직선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직선도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교선은 서로 면과 면이 만나면은 교선이 생겨. 여기 있는 그림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 선들 생겼지? 면과 면이 만나서 선이 생겼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면과 면이 만나서, 이 동그란 면이야. 동그란 면과 평면이 만나서 교선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자, 두 번째. 직선, 선분, 방직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해둡시다. 거기다 표시를 해놔. 이름.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자, 선분부터. 선분, 방직선, 직선. 자, 평면 위에 어떤 두 점이 있어. 요 점이 있고, 요 점이 있다.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한번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자, 직선부터 할게. 직선은 이 A, B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선을 양옆으로 완전히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직선이라고 불러. 따라서 직선은 무한대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자, 양옆으로 무한대. 자, 이게 고등학교 가서도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어떤 좌표 평면에 점 두 개를 주고 선분이라고 표시를 할 때가 있고 직선이라고 표시할 때가 있어. 직선이라고 표시할 때는 양옆으로 다 무한대의 긴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선분이라고 하면은 A랑 B 사이의 거리만 생각하면 돼. 자,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자, A, B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양옆으로 무한대로 길어요 라고 우리가 표시해가지고 양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 자, 이게 바로 직선이야, 직선. 두 번째는 반직선. 얘는 한쪽으로 무한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때 보면은, 자, 앞에서 쓴 거, 뒤에서 쓴 거 쪽으로야. 앞에서 쓴 거에서 뒤에서 쓴 거 쪽으로야. A에서 B 쪽으로야. 그치? 그러면은 이 A, B는 이 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B 쪽으로 가는 요런 직선이야.
그럼 시작점이 A 시작점이 되는 거겠지. 그치? 만약에 B, A 이렇게 돼 있으면 B에서 A 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 돼. 그럼 봐봐. 일단 AB 반직선과 BA 반직선은 당연히 같지가 않겠지. 그치?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세 번째. 선분 AB. 자, A와 B 사이만 연결. A와 B 사이만 연결하면 되고, 표시는 우리는 A, B의 위에 선 하나만 딱 그어주면 우리 얘를 선분이라고 표시를 하고, 실제로 선분은 AB는 그냥 요거야.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딱 거리가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분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장.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봐봐. 두 점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까지 B까지 거리는 뭐 이렇게도 거리가 될 수 있지. 그치?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거리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들 거리들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은 직선이겠지. 너무나 당연하게도 직선이겠지. 가장 짧은 선. 자, 이것을 일단 우리는 이 직선의 길이를 우리는 AB 사이에 뭐라고 한다? 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A, B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치?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까지 했던 얘기 중에 이해 못 가는 건 하나도 없잖아.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런데 A, B의 중점은 뭐야? 여기랑 여기에 가운데 점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겠지. 보통 가운데 점을 M으로 표시를 많이 해. 민 값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A, B 사이와 거리가 같은 점. 자, 요거랑 요 길이가 같은 점일 거 아니야. 그치? 요 길이, 그치? 요 길이. 그치? 그럼 만약 요 길이를 우리가 한번 X라고 해본다면은, 자, 성분 A, B는 당연히 2X가 될 것이고, 그치? 자, X. 중점까지의 거리는 2분의 AB.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이게 이해 가는 거, 안 가는 거 있니? 하나도 없을 거야. 어려울 게 정말 하나도 없어. 이제 처음에는 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쉬워.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걸 갖고 각도를 실제로 구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될 때는 조금 이제 어려운 면이 나오겠지만 지금 일단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기본 문제랑 실력 문제 뒤에 지금 문제 줄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동하면 끝이에요? 응? 이동하면 끝이에요? 2학년 1학기? 여기.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어렵지 않잖아. 네. 완전 껌이잖아, 이 정도면. 그지? 자, 두 번째 각이야, 각도. 각도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 봅시다. 어떤 점이 있고, 이 점에서 시작한 반직선이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반직선 OA라고 하고, 얘를 O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반직선 OA와 무슨 소리니? 아니지. OA랑 OB가 이루는 직선이 있겠지. 그치? 요 두 개로 이루어진 도형의 가운데에 얼마나 크기가 나타났느냐, 얼마나 벌어졌느냐, 요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각도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은 각도 A, O, B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또는 각 B, O, A. 이것도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꼭지점만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얘는 그냥 각 O야 이렇게 표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지? 각이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직각이야, 직각. 자, 직각이 기준이 항상.
기준 직각인데, 자, 직각을 한번 내가 그려볼게. 여기 직각을 한번 그려볼게. 자, 직각에서, 봐봐. 자, 여기를 내가 기준으로 하고, 여기를 직각이라고 한번 해볼게. 만약에 이 기준보다, 직각보다 작은 각이 있을 수 있겠지? 요런 각. 그치? 요런 각이 있을 수 있잖아. 요런 각. 요런 각을 우리 무슨 각이라고 하냐면 예각이라고 불러. 90도보다 작은 각도, 우리 이것을 예각이라고 부른다. 예각. 자, 두 번째, 90도보다 큰 각도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각도. 90도 큰 각도를, 이 전체를, 각도를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하면 둔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각, 직각, 둔각이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딱 펼쳐졌을 때, 이거 몇 도니? 180. 그렇지, 180도. 이 180도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평각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우리 뭐 예각, 둔각, 평각이라고 하는데 사실 평각은 잘 안 나와. 평각이란 말은 잘 안 쓰고 굳이 우리가 쓴다면 예각, 직각, 둔각이야. 그래서 예각은 결국 자 0도보다는 크고 x라고 할게. 90도보다는 작은 각도를 우리는 예각이라고 부르고, 둔각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도를 우리는 둔각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평각은 그냥 180도인 각도를 우리는 평각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둡시다. 이게 별로 어려울 건 없고, 자 2-3 맞곡지각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다가 별표를 한 5개쯤 쳐주세요. 지금부터 이 맞곡지각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진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왜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맞곡지각은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면은 각도가 생기잖아. 그러면은 여기 각을 내가 A라고 하고, 여기 각을 내가 B, 여기 각을 C, 여기 각을 내가 한번 D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봅시다. A랑 B 더하면 몇이야? 180. 그렇지. 자, 각 A랑 각 B를 더하면 우리는 18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똑같이 각 B랑 각 C를 더해도 180도일 것이고, 각 C랑 각 D를 더해도 180도, 각 D랑 각 A를 더해도 180도가 당연히 되겠지. 너무 뻔한 얘기잖아. 요거 더하기 요거는 직선, 요거 더하기 요거도 직선, 요거 더하기 요거도 직선, 요거 더하기 요거도 직선. 다 됐잖아. 그래서 봐봐. 얘랑 얘랑 더하고 얘랑 얘랑 더했어. 그치? 그럼 B를 빼도 B가 동일하게 더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A랑 C는 어떻다고? 같다. 그래서 맞곡지각을 뭐라고 하냐면, 맞곡지각은 뭐냐면은 이렇게 교차하는 직선에서 서로 마주보는 각을 우리는 맞곡지각이라고 불러. 여기서는 B와 D, B와 D구나. 미안하다. B와 D, 얘가 맞곡지가 되고, 자, 맞곡지각은 각은 B와 각 B와 각 D가 될 것이고, 각 A와 각 C가 될 텐데, 얘네 둘이는 같다. 이게 바로 맞곡지각의 정의야. 엄청 중요하다. 이게 나중에 있잖아, 각도 구할 때 결국에는 다 맞곡지각이나 나중에 배울 평행선의 엇각, 동위각 이런 것을 가지고 할 텐데, 그 엇각, 동위각을 증명하는 방법도 다 맞곡지각이야. 그래서 이것은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맞곡지각이 같다. 제일 중요한 건 딱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된다. 알겠지? 자, 이제 수직과 거리, 이제 마지막, 오늘 해야 될 거 마지막인데, 수직이라는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문제들 풀면서 몇 번 봤어. 수선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수선. 그 수선이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줄게. 자, 수직과 수선이야.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 직각으로 만나.
그러면 이 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고 얘의 길이 얘 직선 L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내가 M이라고 한다면은 직선 L과 직선 M은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D가 있다면은 자 A, B 선분과 C, D 선분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지.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직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은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떤 직선이 있어.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가 딱 있어.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이 얘기야. 자, 이것도 거리야? 거리겠지. 거리라면 거리지. 그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직선과 이 점과의 거리라고 할 때는 가장 짧은 거리를 우리는 거리라고 부른다.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야.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가 되려면 얘잖아, 얘. 그치? 수직일 때가 가장 짧을 거 아니야. 그치? 어떤 경우라도 수직일 때가 가장 짧겠지. 그치? 그래서 수직인 선을 이렇게 여기다 내린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선이라고 해요. 수선의 발이라는 말을 하게 됐지. 수선의 발. 그 수선의 발이 어디냐면 요 점을 바로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해요. 어떤 점에서 이 점에다가 수직선을 쭉 내렸는데 그 밑에 가장 발 밑에 있는 발이 좀 밑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수선이라 긋는다고 그러고 수직선이야. 수직선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 수직선을 그리고 수선의 발을 우리는 이 점 자체를 수선의 발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게 수선의 발이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그지? 그리고 우리 이 수선의 길이, 요 수선의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요렇게 쓴다는 거야. 알겠지? 자, 어렵니? 전혀 어려울 거 없어. 전혀 어려울 거 없고,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맞곡지각이야. 이 맞곡지각이라는 걸 정확하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점선 면 할 때 그게 왜 무한대의 점이 모여야 선이 되고 무한대의 선이 모여야 면이 되는가, 그냥 머릿속에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기본 문제라든가 뭐 실력 문제 이렇게 있는데 어렵지 않아. 절대 어려운 문제들 아니니까 한번 쭉 풀어보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거 줄 테니까 저 다른 것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